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 소개 영상이 아닌, 좀 다른 형식의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것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일단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려드리는 목적이 뭐 이제 여러 이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매수 좋은 종목만 소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날의 특징주들이라던가 이제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판단으로 이제 분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를 일단 6개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면은, 일단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 게 기술적 분석과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영상과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영상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괜찮다 생각되는 종목들이라면은 이제 매수해봐도 괜찮을 종목들로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고, 뭐 이제 그것 외적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이 교육자료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개용인 컨텐츠가 있고, 제 개인적인 매매 기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돌려놔요. 그래서 비공개 영상으로 이제 따로 공개 드리는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 이제 오늘 소개드릴 영상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좀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종목이 아닌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매일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댓글이 달리면은 바로바로 이제 핸드폰 메인에 뜨기 때문에 제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볼 때마다 좀 기분 좋게 어, 그 핸드폰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역시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번에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양이 출연도 한번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달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시장 분석,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에 대한 영상도 한번 좀 올려볼까 하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내려보면은 최근에 좀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좀 애매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늘 이제 뒤늦게 뒷북 쳐주는 방송 이제 늘 감사합니다라는 건데, 이 감사하다라는 거 분명히 칭찬인 것 같은데, 늘 뒤늦게 뒷북 쳐준다는 거는 이제 제가 뭐 항상 급등 나오고 나서 아니면은 이게 보통 그런 거죠. 급등 나오고 나서 내가 이것 봐, 이거 사라고 했지, 막 이제 이런 류의 방송이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 이거 주식 좋습니다,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이 주식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요점이 뭐냐면은, 보통 대부분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뭐 자랑 같은 걸 잘 하진 않아요. 뭐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종목 추천도 많이 할 뿐더러 뭐 이제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보고 이제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종목들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 중에 잘 된 것만 뽑아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안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아싸리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뭐 가끔가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복기를 하면서 이제 그날의 동향들을 이제 파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던 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네 가지가 뭐였냐? 첫 번째로 뭐였죠?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었죠. 시장이 조만간 방향성을 구한다. 상승 아니면 이제 하방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방을 잡는다라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급등주들이 이제 그런 급등주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래서 인맥이라던가 정치 테마 관련주들로 하여금 이제 공략에 대한 이제 관점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미디어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딱 짚어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았는데,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고,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뒷북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차트로 좀 넘어와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과거 사례로만 딱 살펴봐서 우리가 원하는 장은 어디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장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장이죠. 이런 이제 상승하는 장에서 이제 좋은 수익을 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라는 말은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차트부터 돌려봤을 때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 이런 강세장이 나왔던 거는 딱 보기만 해도 이제 그때 금융위기 이후의 반등은 제외를 할게요. 제외를 한다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밖에 없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 언제예요? 거의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기회가 두 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은 이런 장인데 사실 이런 장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올랐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2015년도 때 급락하면은 이때 이제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2의 차화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과거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이 이제 차화정이었는데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시장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제2의 차화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먼저 풀어드리면은 차이나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주들로 하여금 이제 시장을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넘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 웬만한 분들도 다 알고 계실 이제 바이오 시장에 대한 대세 상승 구간이었죠. 이 당시 이슈가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던 시점이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때 매수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이런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매를 한다는 거죠. 어떤 매매? 하방에서 매수하고, 그죠? 매수 포지션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이런 트레이딩 방식의 전략을 이제 구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주봉 차트라서 이것도 보면은 이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본다면은 이제
한 달, 두 달, 길게는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더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파동에 이제 고점과 저점을 예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전략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가져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시장 변화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만에 맞는 이제 매매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카톡방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아무래도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잡아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그 하방에 대한 포지션인데, 하방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일단 뭐 제 매수 시점을 좀 먼저 보여드려 보면은, 인버스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닥, 네, 인버스를 들어볼 수가 있죠. 자, 인버스의 반대는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게 이제 인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건데, 어느 상품에 떨어지면 수익이 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은 부분이고, 이제 그 잡은 시점이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넘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또, 뭐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톡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톡방을 키고, 그 다음에 차트를 옆에 띄워놓고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인버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면은 이제 인버스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막 쭉 해왔는데, 일단 지금 보이는 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아침에 하락 대응 말고는, 이제 하락 대응이라면은 이제 인버스 매수라던가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이야기를 드린 시점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거 띄울 수가 없어서 보시면은 이제 1월 27일 날짜예요. 1월 27일 날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1월 21일 7일 날짜를 좀 표시를 해보면 어느 구간이냐면은 이제 이 구간이죠. 네. 이제 일단 이 구간에서 인버스 매수나 이제 비중 조절을 이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1월 22일 날짜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8월 전저점 깨진 후에 뭐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이제 더 내려왔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해서 인버스 보유하면서 좀 더 기다려 본다라는 게 이제 22일 날짜인데, 이때가 뭐였냐면은 22일 날짜가 이제 최저점 찍었을 때거든요. 저점 찍고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할 때. 근데 이게 단기간의 이격 과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 부분인데, 일단 큰 그림에서는 계속 이제 보유하고 가져가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매매했던 이제 인버스와 그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 네, 미증시 이제 하락 베팅에 대한 부분 이제 올려드리면서 좀 보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그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을 했냐면은, 자, 이때도 이제 보면 이제 11월 20 날짜죠. 11월 20 날짜에 인버스 따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날짜에 이제 인버스 따라 매수하신 분 계시냐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자, 이 구간이었죠. 실제로 이제 급락 나오기 이전의 시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려보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언제면 11월 11일 날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제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의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인버스와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거 이제 지수 변곡점 구간에 대해서 하방이었죠. 인버스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설명드린 시점이 이제 11월 11일 날짜인데 11월 11일 날짜면 이제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트로 넘어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켜서 보도록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응 잡았던 시점이 11월 11일 날짜가 이제 이 구간인데 이제 이 구간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포지션 이제 유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 변곡점 구간에서 좀 차트를 좀 과거 차트까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승 아니면 이제 하방에 대한 움직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방에 대해서 변곡점을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냥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이 누가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그냥 내가 요번에 빠지겠다 아니면 오르겠다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중을 줄인다던가 숏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혹은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레버리지를 산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맥점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 포지션을 이제 유지하고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 이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인버스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 혹은 이제 종목 정리 못한 게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좀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냥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무 대응하지 않고 하면은 이건 쭉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대응이라는 걸 할 줄 안다면은 손실을 만약에 500만원 손실 날 거를 뭐 마이너스 300만원 손실 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플러스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냥 이야기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계속 액션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매매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포지션에 대한 변경 없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잡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이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버스를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으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는 시점부터 이제 매수뷰가 아니라 이제 청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관망이 되겠죠.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맥점 자리를 잡아 나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의견 같은 경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도뷰를 보고 있다가 뭐 하나 뭐 꽂히는 게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으로 사실 먼저 이게
의견을 드리기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상황에서는 이런 매도부였는데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되겠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하방 포지션을 잡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하방 포지션 잡았던 시점이 사실 신고가 구간이었거든요.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이 천정 구간, 개인적으로 이건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하방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최근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바꿀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레버리지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오버슈팅으로 보고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 나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로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고 이제 숏 포지션 계속해서 잡아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일단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방 숏 포지션을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딱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목들을 지금 막 이야기 드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영상들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좀 뜸한 부분이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이제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은, 이제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죠. 종목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그거는 가격이 이제 거품이 빠진다, 혹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들어가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아무래도 이런 맥점 자리들로 하여금 올려드리는 영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념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도 올라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에 참고하실 때는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 투자자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저죠. 예, 저의 입장이 지금 상승 쪽인지 아니면 하방 쪽인지, 이 포지션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뭐 참고를 해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지금 상승 보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하방을 보고 있네? 그러면은 그냥 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야기 드렸듯이 댓글에 아까 전에 고양이 출연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영상 짤막하게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영상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